안녕하십니까, 불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의 선구적인 사람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9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무선 전화기를 개통할 때 SK텔레콤에서 우리나라 돈 좀 있는 분들 2,0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2,000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때 조건이 뭐였냐? 각 도시 번화가에 가게 세는, 뭐 부산 같으면 번화가라면 서면, 남포동, 그 당시에 뭐 그런 곳이었죠. 가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정말 노예 자리에 가게세 한 1억 정도, 그 다음 인테리어 포함해서 3억을 투자해서 핸드폰 가게를 열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통신요금이 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수료를 한 사람이 5만원 가격을 내면 그 5만원에서 1,500원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5년간 주겠다고 했습니다. 5년간. 그래서 그 당시에 90년대 3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던 사람이, 아니 3억 투자해서 1,500원 벌려고 내가 이거 하나 하고, 그 자리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한 200명만 이 사업을 초기에 시작해 보겠다고 했답니다. 200명 정도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뭐냐? 이 200명의 사람은, 혼자 지금 쓰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안 나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200명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선구적인 사람들. 왜 선구적인 사람이었냐? 미래를 봤다는 거죠. 그때 그 당시 설명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있으면 유치원생까지 다 이 무선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 곧 이 사업은 대박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그 무선 전화기 들고 다니고 그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부산 같은 경우에 서면, 남포동, 그 다음에 핸드폰 대리점이라서 대리점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처럼 막 이렇게 뭐 가게가 또 뭐 이런 가게가 없었죠. 대리점이니까 핸드폰을 한번 개통하려면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다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서면에 한 대리점에 뭐 5만 명 혹은 10만 명이 고객이 되는 거예요. 고객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011, 뭐 016, 뭐 그다음에 017 이런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011 번호가, 옛날에는 번호 이동이 잘 안 됐어요. 자기 번호 한번 쓰면 그 번호를 계속 유지하려 했지 바꾸려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011이라는 번호를 쓰면, 그 가게에 쓰면 통상 5년간은 뭐 이상 썼죠.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5년간 한 사람이 5만 원의 요금을 내면 1,500원의 수수료를 너희 대리점에 5년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이 1,500원 수수료를 한 대리점에 서명하던 10만 명 정도가 그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는 겁니다. 그럼 자 봅시다. 어떻게 되냐? 1,500원에 10만 명이 가입하게 되면 한 달에 SK텔레콤에서 그 가게에 매달입니다. 1억 5천을 주는 거예요. 1억 5천을. 근데 그게 10만 명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건 고정이에요. 그냥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1억 5천이 그 가게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계속 신규 가입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핸드폰 대리점에. 그 당시 대리점이 없다 보니까. 그럼 10만 명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1억 5천이면 3억이죠. 매달 3억이 SK텔레콤으로부터 계속 돈이 고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그 돈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난 거죠. 5년간만 매달 1억 5천을 SK텔레콤에서 받는데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어떤 곳은 뭐 20억씩 들어오는 것도 있었답니다. 한 대리점에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뭐 사장님은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뭐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이런 선구적인 이런 것을 했어요. 그 2,000명 중에 2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 스마트폰 세상이 이렇게 크게 발전한 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었죠.
그 나머지 1800명이 나갈 때는 그 200명을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1500원 벌려고 3억을 투자한다. 지금 3억이면 그 당시 지금 한 30억 되겠죠. 여러분 지금 30억 투자해서 1500원 받아간다면 그 말만 들었을 때는 누가 하려고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30억 투자해서 1,500원 번다면 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뭐 작은 가게를 사든가 하려고 하죠. 그죠? 자, 선구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제가 누구라 하겠습니까? IQ가 우리 어릴 때 시험 최고였습니다. IQ보다 더 요즘은 또 각광하는 EQ입니다. EQ. EQ보다 더 각광 받는 게 뭡니까? NQ입니다. NQ. EQ 말했죠? 예술적 재능. MQ는 도덕적 감성, 도덕적 감성. 그게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자리에 물러나야 되죠. 그보다 더 뛰어난 게 제가 BQ라고 했습니다. 부디즘, 부처의 지능 지수. 지금 이 시대에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극락왕생을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선구적인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선구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이 그 머리를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다른 밴드에 계신 그 밴드 장님이 그러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 자체를 전법하는 그 자체가 벌써 대단한 것이다. 그 자체가.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해라고 주장하면서 전파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불교 수행 중에도 다른 것을 찾으려 하고 이것이 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들은.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라고 한 그 한마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튜브가 아직 10만 명은 안 됐지만 30만 명은 안 됐지만 오히려 인원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선구적인 이 시대의 선각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또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따바.